안녕하세요. 웨이브의원 진상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말하는 코 재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굴의 중심인 코 이미지의 변화를 위해 성형수술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을 위해 성형수술을 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술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생깁니다. 크게 나눠본다면 내가 생각했던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경우와 성형수술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불편함까지 겪는 이유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흔히 부작용으로는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염증이 만성화돼서 나타나는 구축코, 그리고 코 내부가 휘어지거나 보형물이 휘어지는 휜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휘어진 경우인데요. 수술 후 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휜코에 대한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우리의 코의 중심인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코의 가장 중심축인 비중격 연골이 교정이 원활하게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빗을 코를 쭉 올리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콧등에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재수술이 필요하며, 이때는 비중격 연골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비중격 재건술을 할 수 있고, 또한 재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휜코를 비중격 연골뿐만이 아니고 미간 사이에 뼈가 비대칭이 되어서 휘어지는 경우 뼈를 교정을 해주는 절골술을 통해서 이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콧등 부위의 비대칭은 완전히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콧대를 올리는 재료로 실리콘을 선택하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쪽으로 또다시 치우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알고 있는 재료인 연골을 사용해서 콧등을 올릴 경우에는 실리콘보다 성공적으로 휜코를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익연골의 비대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익연골이란 즉 콧구멍 위쪽에 있는 연골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왼쪽 측면이 조금 더 큽니다. 대부분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코의 왼쪽에 비익연골, 그리고 오른쪽에 비해서 길이, 너비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피부 조직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콧구멍도 왼쪽이 살짝 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이 나머지는 20% 정도 오른쪽이 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비공비대칭, 즉 연골 차이도 생겨가지고 비주 부위조차도 전체적인 코가 휘어져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비중격 연골의 휘어짐을 먼저 교정한 다음에 그 양쪽으로 있는 비익연골의 차이도 교정을 하여 비대칭 교정을 해주면은 휜코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물질 반응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가능한 한 자가 조직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나는 첫 수술이니까 주변에서 다 실리콘으로 하니까 라고 해서 이물질인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용 위주의 병원에서 기능수술까지 같이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한 번 더 조금 더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또한 코 수술 자체는 100% 완전 깨끗한 수술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바깥의 공기로 외부 환경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계속해서 소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염증 가능성은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염증에 약한 재료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염증에 강한 자가 조직으로 수술한다면 염증의 가능성을 대폭적으로 낮춰가지고 성공적인 수술 결과, 또 지속적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술 이후 관리 시기에 절대 술, 담배를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구축입니다. 구축이라면은 대부분 수술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코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코가 단단해지면서 짧아지는 현상을 구축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험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축의 원인은 대부분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주변의 만성적인 염증, 이에 따른 조직 발생, 더불어서 잘못된 비중격의 사용은 구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축 재건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전에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고요.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구조물을 새로 채취한 내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하여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더불어서 원하는 모양, 즉 짧아졌으면 길게, 낮아졌으면 높게 만드는 재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피부까지 단단해지는 피부 구축을 수술하다 보면 실리콘을 감싸고 있는 이 캡슐, 실리콘 막이라고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껌딱지처럼 단단하게 섬유화 반응들이 진행되면서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단해지고 짧아지게 만들며 수술 시 이를 최대한 제거를 하고 피부를 반대 방향, 길이 방향으로 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 단계입니다. 따라서 구축코에서 실리콘을 다시 사용하여서 코 수술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수술이다 보니 맞는 병원 찾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서 조금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